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정책론 오늘부터 또 새로운 교재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별거 한 거 없는데 벌써 시간이 잘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중간에 이제 교재에 관련돼서 이제 저하고 학과 사무실하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새로운 교재를 이제 받아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지난 교재에서 수업했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앞에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 정책의 개념까지 그리고 뭐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얘기까지 있는데 다행히 이 책에서도 앞부분에 그게 이제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한 부분은 빼고 없는 내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그 정책의 유형이라고 돼 있어요. 자, 정책의 유형은 원래는 이게 행정학 전공에서 정책학이라는 수업에서 반드시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부분이 정책의 유형을 설명하라입니다. 자, 근데 이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로 자, 정책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6쪽에 아마 영어로 사람 이름 나올 거예요. 로위라는 사람입니다. 자, 미국의 정치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수많은 정책을 단순하게 좀 분류를 해야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해서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눴죠.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분배 정책입니다. 자, 분배 정책은 특정한 집단 또는 부문에 자, 이것저것 자원을 제공하는 정책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특정한 집단이라기보다는 이 분배 정책은 좀 단위가 넓어요. 전국 단위 또는 뭐 도, 시 이런 식으로 좀 넓은 대상에게 정부가 무언가를 해주는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뭐 공항을 건설한다든가 뭐 저 도로를 자 이렇게 깔끔하게 뭐 개보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흔히 말해서 SOC 사회 간접 자본을 해주는 일에 대해서 자 해주는 그런 정책을 분배 정책의 유형이라고 봐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복지 정책도 복지 정책의 일부분도 분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누구 잘해주고 누구 못해주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크든지 작든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분배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자, 규제 정책인데 자, 규제는 말 그대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있죠. 자, 사회적 규제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환경 오염을 방지하자 뭐 이런 거고요. 경제적 규제의 대표적인 거는 자, 가격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름의 규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자, 노동 관련된 법률은 대체적으로 규제하는 성격이 강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식품위생 안전, 자, 농수산물 안전 전부 다 규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규제라는 거는 뭐 우리 복지 영역에서는 자, 뭐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사회적 규제가 더 많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일종의 아동 보호, 자, 뭐 노인 학대 금지, 무슨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이 규제 정책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이 재분배 정책인데 이게 사실은 복지 영역에서 가장 이제 복지 영역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재분배라는 거는 자, 책을 좀 읽어 드릴게요. 정부가 개인과 집단 사이에 재산, 소득과 같은 이익과 가치를 재분배하는 것으로 즉 부를 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졌는지 자 이런 분배 상태를 다시 조정하는 정책 즉 소득 이전 자 이쪽에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건데 자 이거를 개인과 개인 간에 뭐 서로 싸우고 뺏어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자 징수 자 세금 등을 걷어서 자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배 정책이 아니라 다시 나눈다. 재분배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청년 수당도 어쩌면 이게 재분배 정책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도 재분배 정책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정책이 재분배 정책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특정한 집단의 다른 어떤 자원을 정부가 가져와서 특정한 집단에게 이전을 시켜주는 것, 지원을 해주는 것을 재분배 정책이라고 보고 분배 정책은 대체로 고르게
대체로 고르게 준다는 얘기로 보시면 크게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구성정책인데요. 자, 구성정책은 자, 뭐 법률을 개정한다. 그 다음에 조직을 개편한다. 뭐 이런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구성정책의 그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심해요. 어떤 거냐? 자, 뭐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뭐 행정자치부 이렇게 부처의 명칭 바뀌는 거 있잖아요. 뭐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구성정책이고 아마 이제 우리 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꼭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바뀌죠. 그런데 교육을 한다는 기능은 뭐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잖아요. 자, 예전에 뭐 보건복지부에서 뭐 예전엔 보건사회부였죠. 보사부라 그러죠. 보사부에서 자 보건복지부로 오고 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족이라는 게 여성가족부로 다시 이제 저 분리돼서 나가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구성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우의 분류는 이 네 가지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분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몬드와 파월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로우의 분류하고 그 알몬드 파월의 이 분류가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27쪽입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규제정책, 분배정책은 로이가 얘기한 거하고 같아요. 이게요. 내용이 같은 거고, 독특한 게, 자, 동그라미 1번 추출정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추출정책이라는 게, 자, 무엇을, 자, 정부가 국민의 무언가를 가져온다는 정책이에요. 자, 추출정책은 조세, 그 다음에 여기 노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추출정책이 있죠. 자,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 나이와 조건이 되면 자, 병역 검사를 받아서 자, 현역 또는 자, 다른 형태로 군복무를 하죠. 자, 이거는 이제 그 병역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추출 정책이고, 자, 군대를 이제 제대하면 예비군으로 있다가 자, 예비군으로 끝나면 민방위가 있죠. 자, 유사시에는 예비군과 민방위가 동원될 수도 있죠. 이게 추출 정책입니다. 아주 이거는 저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도 마찬가지. 조세 영역도 뭐 예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영역인데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추출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상징 정책은 이제 우리나라는 상징 정책이 딱 두 번 있죠. 아주 뭐 대국민적으로 다 아는 거. 자, 3.1절 상징 정책이죠.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뭐 일본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거. 그 다음에 그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대국민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또 한참을 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8.15죠. 8.15 광복절이죠. 마찬가지로 광복절에 그 광복절을 이제 그 추념하고 광복절을 기리고 그 시기에 맞게 또 뭐 어떤 사회적인 그 현안을 다루는 게 있으면 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안을 다루죠. 그 다음에 상징 정책이 또 있죠. 뭐 크리스마스도 일종의 상징 정책입니다. 그 뭐 부처님 오신 날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날을 가지고 자, 특정한 날을 가지고 뭐 대체 공휴일을 뭐 쓴다, 이거 정부가 지정하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강력한 상징 정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법을 볼 때, 법률을 볼 때, 그 법률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내용이 그렇게 뭐 많이 없거나 뭐 예산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게 없는 법률들이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별을 금지한다, 뭐 인권에 관련된 법률 같은 경우는 좀 선언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아동 권리 선언, 세계 무슨 선언, 이런 것들은 상징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뭐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적혀 있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법이 있고 없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자, 법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법이 뭐 실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 정책이 중요합니다. 자, 로이의 분류 네 가지, 알몬드 파월의 네 가지는 정책을 이렇게 유형으로 나눠서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점에서 넓게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해하기 어렵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행정학과 수업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이제 중간고사 문제로 아주 단골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영상을 마치고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